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대선이 이제 석 달도 안 남았는데요. 대선 소식을 쉽고 또 재미있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JTBC 국제팀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름하여서 캡틴 아메리카. 본방은 다음 달 3일 화요일부터 JTBC 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할 예정이고 9월 3일 화요일부터 매주 화목 1시 20분부터 JTBC 뉴스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구독해주셨던 안 보이는 골방 라디오 앙골라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히 살짝 맛보기로 보여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너 오 캡틴 마이 캡틴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박소연 기자와 이지혜 기자가 지난 월요일 방송 때도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오 캡틴 마이 캡틴 이 코너에서는 민주당 해리스 캠프와 공화당 트럼프 캠프의 소식을 업데이트를 해서 계속 알려드릴 텐데요. 해리스 캠프는 박소연 기자가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캠프 소식은 이지혜 기자가 네, 이렇게 맡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의 케미가 무진장 기대가 되는데 본격적으로 캡틴 아메리카 순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얘기로 들어갈게요. 지금 미국 일리노이 시카고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사흘째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보니까 미국 57개 지역 대의원들이 해리스와 월즈를 민주당 대표로 추대하는 이른바 롤콜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다 보니까 마치 이제 콘서트장 같은 그런 풍경을 자아냈는데 여기에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출격을 하면서 열기는 더해졌는데 해리스 캠프 쪽은 어떠세요? 박소영 기자가 뽑은 포인트는 뭐였나요? 민주당 전당대회를 두 단어로 요약해드리면요. 감동과 젊음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롤콜 행사 때 각 주를 대표하는 음악과 함께 해리스를 추대하는 그런 행사가 열렸었는데요. 네. 진짜 보는 저도 흥이 절로 나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 노래 나왔을 때 되게 미국 이런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뉴욕주 차례 때는 뉴욕 코러스 필요합니까? 이 노래가 나왔고요. 그리고 웨스트 버지니아주 차례 때는 Country Road, Take Me Home 이 노래가 나왔거든요. 바로 이제 박수 절로 쳐지잖아요. 화합과 젊음의 에너지 저는 여기에서 희망을 맛봤습니다. 솔직히 지금 저희가 트럼프를 압도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날 반전의 기회를 엿봤다 이렇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날의 대미는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나와서 장식을 했습니다. 그렇죠. 두 사람은 진짜 이른바 연설 천재잖아요. 정말 연설 천재답게 정말 잘했는데요. 사실 저는 오바마 연설을 보면서 이런 감정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부럽다. 무엇이든 가능한 나라라고 믿고 잘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오늘 제가 선정한 10 seconds입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We shouldn't be the world's policemen, and we can't eradicate every cruelty and injustice in the world. But America can be and must be a force for good. 멋있죠? 어떠셨어요? 진짜 멋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세계의 큰 형님이 마치 다시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큰 동의 안 하고 형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자국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겠지만서도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오바마 2008년 대선 출마 당시의 구호였던 그 Yes We Can. 맞아요. 이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죠. 히트였는데 이게 사실 그때 당시 대선 승리로 이끌었던 캐치프레이즈였는데 이걸 또 변형을 해서 그때 열기를 다시 가져온 것 같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Yes, She Can이었습니다. She가 누구죠 여기서? 이제 해리스죠. 오. 자, 해리스판으로 살짝 오바마가 변형시켜줬는데요. 약간 쉬고 위랑은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쉬는 그녀는 할 수 있다는 거니까 혼자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녀는 이제 미국에 다시 한번 미국의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Yes, She Can이라고 이제 또 지지를 해줬는데요. 그리고선 바로 트럼프를 저격했습니다. 뭐 어떻게 저격을 했냐면요. 네. 징징대는 엉망장자. 그리고 억만장자면 음모론과 됐습니다. 거짓말, 군중 규모에 대해 괴상한 집착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또 이제 보통 영화를 보면 속편이 좀 별로잖아요. 4년도 혼란을 겪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오바마가 강조했습니다. 아하. 이날 연설에서 또 기대를 모았던 게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굉장히 인기가 대중적으로 많은데 2016년 대선 때도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와서 힐러리 클린턴을 이제 지지하면서 그때도 이제 트럼프 후보 맞붙던 후보 트럼프 후보에게 When they go low
저급하게 굴면 we go high라고 말을 해서 그때 진짜 감동이 명언이었죠. 또 돌아온 것 같았어요. 맞아요. 진짜 미셸 오바마의 연설은 그야말로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네. 뭐 아마존의 여전사가 나타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음. 사실 바이든이 사퇴하기 전까지만 해도 미셸 오바마가 등판하는 것 아니냐 좀 수근수근 들썩들썩했잖아요. 여론조사에서도 당시에만 해도 트럼프를 이기는 건 미셸 오바마뿐이었는데 그래서 이날의 연설이 특히 기대가 됐습니다. 역시였습니다. 뭐 희망이 돌아오고 있다. 해리스 승리를 위해선 무엇이든 하자. do something 이렇게 외쳤는데 청중들도 함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봤던 저도 절로 불끈 쥐게 되더라고요. 주먹 불끈 쥐게 한 그런 전당대회였는데 오늘은 사실 주인공이 팀 월즈 부통령 후보였잖아요. 그렇죠? 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팀 월스의 발언을 좀 듣고 왔는데 부통령 후보가로 지명되기 전까지만 해도 팀 월즈가 사실상 무명이나 다름없었잖아요. 민주당 내에서 스타가 된 건 We named 바로 her 이 Hope. 한마디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벤스와 트럼프는 이상. Goss. 오늘은 미식 축구 풋볼 코치 경력을 내세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4쿼터다. 뒤지고 있지만 공격 상황이고 공은 우리에게 있다. 자, 달려나가자면서 지지세를 모았습니다. 네, 해리스 월즈 쪽에서 they're just weird, 이상하다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트럼프 쪽 상황도 봐야겠습니다. 이지혜 기자, 해리스가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로 분명히 분위기를 확 가져가는 그런 것 같긴 한데 트럼프 쪽에서는 뭔가 좀 반전시키려는 그런 모멘텀이 있었나요? 네, 이제 뭐 미국 방송 뉴스만 보면은 죄다 막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춤추고 얼싸안고 방금 전에도 플레이된 영상 네. 보시면은 막 네. 월즈 가족이 나와서 막 눈물을 흘리고 난리 났어요. 근데 이제 명백하게 그 밖에서 이 행사장 안의 모습이에요, 저거는. 이 밖에서는 가자지구 그 전쟁 반대 시위가 열리고 시위가. 있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네. 그 안에서는 또 저렇게 뭔가 이렇게 막 군중들과 함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 그럼 어떻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느냐 뭐 이걸 좀 봤더니 트럼프는 그럼 놀고 있느냐 아닙니다. 트럼프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기사를 제작하려고 그 트럼프 유세 장면 영상을 막 찾아봤어요. 근데 좀 안타까웠던 거는 저렇게 막 민주당처럼 막 이렇게 막 다 같이 모인 영상이 없어요. 이건 되게 옛날 영상인데 이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봤더니 지난달 그 버틀러 유세에서 피격됐잖아요. 그 타격이 크고 그쵸. 본인이 이제 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구나. 아 옛날 영상이 아니고 지금 이번 영상이군요. 아, 영상 네, 제대로 네. 확인은 못하고 들으시면 어떡해요? 아니 그건 다 같이 있는 사람 군중들 영상 싸우지 마세요. 어떻게 싸우지 마세요. 하시네. 일단 들어봅시다. 합니까? 예.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이제 트럼프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야외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제 한 달 만이에요. 이제 피격된 게 7월 13일이거든요. 현지 시간으로. 근데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트럼프가 유세에 나섰는데 이번엔 좀 이례적인 장면이 이제 표출이 됐어요. 방금 좀 스포일러 PD님 제대로 틀어주세요. 스포일러를 하셨는데 방탄 유리가 세워진 거예요. 이제 같이 보시죠. 한번 다시 보세요. 맞아요, 이거죠. 이 벤스가 응, 응. 트럼프를 소개하는 영상이에요. 앞에 마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하고 트럼프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 근데 세울 쭉 거면 좀 더 등장을 높게 해서. 세우던가요. 그치. 너무 약해. 오는 길에도 좀 세워뒀어야 뭐 네. 될 헬기를 것 타고 와서 같은데. 피격을 시키지는 아니, 않을 테니. 키만한 높이밖에 안 세웠는데. 네, 근데 이건 트럼프 쪽에서 한 건 아니고 그 네. 미국의 그 비밀 경호국이 아하. 지난달에 그걸 승인을 냈대요. 아. 그래서 원래는 대통령이나 음. 현직 대통령이나 뭐 귀빈들한테 하는 건데 이렇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방탄유리를 해준 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딱 봤을 때 이제 약간 유리상자 같다는 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 맞아요. 유세장 주변에는 저격수도 배치가 됐다고 합니다. 네. 뭐 민주당 전당대회가 마치 축제 같았다면 지금 공화당 상황은 좀 삼엄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보안 측면에서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행사 내용적으로는 뭐 분위기가 무겁거나 그렇진 않다. 뭐 이렇게 저는 봤고요. 이제 늘 그렇듯이 이제 카멀라 해리스와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실책을 주로 강조를 했는데 아까 잠깐 이제 박소연 기자도 말을 했지만 이 유세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게 뭐냐? 이번에는 버락 오바마를 향한 트럼프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어제 전당대회 오바마 연설 직전에 사실 트럼프가 존경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어제 CNN 인터뷰였는데요. 네. 이제 그 오바마를 존경한다고 했어요. 그 이번에는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함께 보시죠. Did you see Barack Hussein Obama last night? Take little shots. He was taking shots at your president.
And so was Michelle. You know, they always say, sure, please stick to policy, don't get personal. And yet they're getting personal all night long, these people. Do I still have to stick to policy? 그러니까 끔찍하다고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를 인신공격했다, 민주당 쪽에서. 오바마도 그랬다라는 뜻인 건가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CNN 인터뷰에서 오바마를 칭찬했는데 아, 아니 오바마 너가 나를 다시 욕해? 이러면서 이 배신감을 느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 그 오바마가 이제 그때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오바마가 교역 쪽에 문제를 일으키긴 했다. 그래도 젠틀맨이다. 훌륭한 신사고 존경한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어제 오바마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자신을 향해서 아까 박소영 기자 말한 대로 유치한 별명이나 짓고 미친 음모론이나 펼치고 군중 규모에 이상하게 집착한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화가 난 거겠죠.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맞아요. 라는 건데, 오바마가 러시아에 무슨 기밀도 넘겼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네, 트럼프는 이제 러시아에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기밀 정보를 넘긴 게 누군가가 있다.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겠느냐라고 물었는데 군중들이 뭐 클린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오바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또 이상한 또 얘기를 또 지어내고 있네요. 트럼프가 잠시 쉬는 듯 하더니 입이 또 거칠어지는 것 같은데, 해리스한테도 지금 급진좌파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카멜라 해리스 동무?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해서 아무래도 미국인들이 가장 예민한 뭐 안보, 국경 그런 문제들을 계속 끌고 들어오면서 좀 그런 불안감을 자극한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튼 마침 또 자기도 총 맞았잖아요. 그쵸. 그런 안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튼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두 분. 오 캡틴 마이 캡틴 첫 순서는 이쯤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어디 대통령뿐인가요? 양당의 부통령 후보 간의 대결도 흥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팀 월즈와 제이디 벤스죠. 두 사람은 백인 남성이고 군복무도 다 했습니다. 비슷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 또 하나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흑수저 출신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나의 러닝메이트를 소개합니다. 이런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해리스 팀부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월즈 자랑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해리스의 러닝메이트 팀 월스는요. We named her Hope. 사람이 무기입니다. 당내 의원들이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 뒷뜰 바베큐 Gus 나가면 and Gwen, 만날 수 있을 you are 만한 my 남자가 entire 이렇게 소개를 world, 했는데요. and I love you. 어둠에 내과에 나가서 한박을 구워놓고 있으면 마주칠 것 같은 멋진 아저씨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I'm letting you in 제이드 베니스와 함께 on how 흑수저라고 had access to 느끼지만 fertility treatments. 진정한 찐 And when our 흑수저는 daughter 바로 was 저희 born, 월즈 we 아닐까 named her 싶습니다. Hope. 순 자산이 100만 달러, 13억 7천만 원 미만으로 고등생도 Gus and Gwen, you are my 미네소타 entire 주지사로 world, 일하면서 and 받은 I love 월급이 you. 수입원이었고요. 인구 400명의 작은 마을에서 살았고 고등학교 가본 반 24명 있었는데요. 그 친구들 중에 I'm letting you in 친구들 다양한 on how 연도에 had access to fertility 보통 treatments. 그 사람, And when 보통 our 그 daughter was 자체였습니다. born, we 잠깐만요. named her Hope. 월즈는 지금 자기야말로 찐 흑수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Hope, 상황인데 트럼프네 좀 물어봐야 될 것 Gus 같아요. and Gwen, 해리스네 you are 얘기 my 들으면서 할 말이 entire. 많으실 것 같은데 진정한 흑수저는 나다. 월즈가 그럼요. 그렇게 프레임을 지금 가져가는 것 같거든요. 반박하실 수 있어요? 그 말 그대로 진정한 흑수저는 벤스죠. 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프레임 전에 민주당이 늘 능한 것 같아요. 민주당은 항상 능하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하라도 이런 면이 그렇게 있었어요. 프레임을 가져갔을 뿐 진짜 흑수저는 벤스인 겁니다. 어허. 우리가 점잖아서 이렇게 안 하는 거지. 진짜? 네. 왜냐하면 이제 언제부터 벤스 점잖았다고. 고향을 한번 들어보세요. 벤스 고향은 오하이오주 미들타운 그 전형적인 힐빌리 도시예요. 힐빌리의 노래 들어보셨어요? 그 힐빌리의 노래라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 네, 책? 그 드라마도 있고 책을 쓴 사람이 바로 벤스인데 이제 본인이 담담하게 이제 그 시절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쓴 글인데 이제 벤스의 아버지 누구냐? 그 벤스 아버지가 그 어렸을 때 친권을 포기하고 떠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싱글맘이었고 그 어렵게 간호사 자격증을 땄는데 평생 약물 중독에 이게 시달렸어요. 이제 미국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흑수저스러운 삶을 살아온 인물이다. 뭐 그런 최빈층의 삶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 바로 벤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약물 문제, 부모 이혼 같은 여러 사회적인 문제를 압축적으로 어려서부터 벤스는 겪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근데 다만 벤스는 어떤 인물이냐? 할머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 할머니가 고등학교 3년 내내 집에서 안정감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 벤스가 대학 공부를 하고 그 대학 진학을 미루고 해병대에 자원 입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이 사람이 예일대 로스쿨에 나중에 합격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미국인들이 꿈꾸는 아메리칸 드림 이런 음. 거를 결국은 해온 사람이 벤스 아니겠어요? 벤스는 또 자기가 찐 흑수저라는 건데요. 월즈 쪽에 다시 물을게요. 동의하세요? 아 근데 지금 이분 정말 성공 스토리 쓰신 분이긴 맞죠. 아메리카 드림을 만드신 분이 맞는데 뭐 지금 뭐 변호사에다가 기업인에다가 정치인 그야말로 성공 스토리, 성공 가도를 쭉쭉쭉 달리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 다 누구예요? 다 그만한 엘리트 집단에 지금 계시는 그렇기 거잖아요. 때문에 트럼프의 그래서 단점을 흑수저라고 보완하는 게 벤스라는 조금 거죠. 말씀드리기가 대통령은 다 사실 똑같아야 될 필요가 겸언적인 없어요. 부분이 없지 않아 자, 있습니다. 돈은 지금 어때요? 둘이 돈은 누가 많아요? 그러니까 돈은 당연히 벤스가 더 많지만 부럽다. 왜 그러면은 그 뭔가 정치적으로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늘 돈이 없어야 합니까? 돈이 그거는 그냥 많은 게 그 아니라 돈이 없어야 얼마나 되는 게 많은데요? 아니라 순재산만 59억 원. 음. 에다가 뭐 부동산도 여러 채 있고요. 그리고 100개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게 다 한 340만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암호화폐도 25만 달러가.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건 역경을 딛고 누가 성공적인 삶을 이루어냈느냐.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냈고 하나된 미국을 이루고 우리가 강한 미국을 달성하겠다. 이게 우리 트럼프 진영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진짜 이렇게 성공 그리고 스토리 쓰신 분 맞아요.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그 트럼프는 어려서부터 부유했잖아요. 어려서부터 부유했던 이 트럼프와 달리 벤스는 역경을 딛고 성공한 사람이니까 트럼프가 그 커버할 수 없는 백인 노동자층 그 층을 커버할 수가 있는 거죠. 다 가지셨는데 굳이 정치 뭐 꿈을 꾸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들긴 원래 합니다. 정치에 이런 삶 저런 삶 다 겪은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트럼프 쪽의 논리가 더 탄탄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누가 더 흑수저인지는 우리 나가서 한번 다시 얘기해 보기로 하고 네. 군복무 이력 가지고도 좀 말이 맞은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월즈 쪽에 물어볼게요. 어떻게 방위군 입대를 했었잖아요. 꽤 오래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월즈는 17살 때 육군 주 방위군으로 입대했고요. 24년간 비상위군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제 복무 기간 중에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사회과학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함께 일을 네. 했었고요. 그리고 미식 축구팀 코칭을 맡은 그러한 전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 복무 관련해서 벤슨이 공격을 해오고 있잖아요. 저 그 부분도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군 복무를 이제 마치기 직전에 이제 이라크 파병이 결정이 됐는데 왜 이제 그만두냐는 게 벤스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라크 파병을 그러면 군인이라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그걸 기왕 24년 하셨는데 이라크 파병까지 갔다가 그러면 퇴직을 하시지. 굳이 이라크 파병까지 파병을 안 가고 본인은 퇴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속했던 부대 사람들만 전장에 내보는 것이 맞느냐. 근데 사실 월스가 퇴역을 한 거는 이라크 파병 소식을 알기 전이었어요. 2개월 전에 전역을 한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2개월 전에 하는 신청을 건 한 아니라, 거죠. 그러니까 네. 알고서 하는 건 아니었다는 점을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이번 그 팀 벤스의 그러니까 팀 벤스를 JD 벤스의 공격에서 보면 네. 공격의 품위를 좀 읽을 수 있지 않나라는 네. 좀 점도 좀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죠. 이라크 월스 전쟁에 파병되는 같으면- 것은 국가를 위한 일이라는 게 벤스의 논리입니다. 맞아요. 월스 같으면은 상대 후보의 군 복무에 대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그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월스라면 벤스는 이렇게 공격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월스도 그러니까 벤스도 자꾸 헷갈리네. 벤스도 지금 이라크 파병 당시에 뭐 전장에서 뛴 전투병과가 아니라 사실 공보원부 맡았던 거잖아요. 공보업무. 공보 업무를 그야말로 맡든 땡보라고 전투를 또 말을 할 하든 수 이라크 전에 있었는데 파병이 됐느냐 월스를 아니냐가 저격할 수 중요한 있느냐. 건가요? 여기서 잠깐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두 분 다 전투 경험은 없어요. 이라크 전에 그렇죠. 간 건 맞고, 그렇죠. 그렇죠. 벤스는 월즈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에 제대를 했으니까. 네. 그거는 팩트 체크를 하고 넘어가기로 하고. 네. 그래서 군복무 그럼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월즈 측은 여긴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왕 하실 거면 국가를 위해 더 이라크 파병까지 갔다가 갖다 찍고 왔어야 된다. 찍고 왔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해리스 월즈를 본 소영 기자, 그리고 트럼프 벤츠를 본
지혜 기자. 네. 나의 러닝메이트를 소개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코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수치로는 어떨까 좀 찾아봤어요. 미국에서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 팀 월즈가 JD 벤스를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야호. 오호. 일단은 그렇습니다. AP통신이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와 함께 진행을 했는데 현지 시간 8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유권자 1,1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월즈의 호감도가 36%, 반면 벤스는 27%였습니다. 비호감도 면에서도 월즈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월즈가 25%, 벤스가 44%. 그러니까 벤스가 더 비호감이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건데 벤스의 마지막 편을 좀 들어보긴 해야겠네요. 사실 벤스가 그 좀 실언을 한 것들은 좀 몇 개 있죠. 몇 개 있어요? 레이디. 몇 개가 있었기 때문에 캣 레이디 이런 것들이 사실 치명적이었을 소시오패스? 걸로 보여요. 소시오패스도 있고. 하지만 그 벤스는 트럼프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공식적으로 트럼프가 커버를 쳤다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트럼프 캠프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벤스의 실언들을 이제 몇 번 이제 단련시키는 것도 어떤 정치에 이제 정치 러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릴레이 전에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단계로 이렇게 보고 있고 나의 단점도 커버해주는 흑수저 출신이고 그래서 이렇게 다 겪어가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붙여가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후보다. 해리스 쪽도 이제 마지막 편을 좀 들어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월즈는 매력이 없어요. 매력 없나요? 아니 이렇게 네. 바베큐 아저씨 매력 바베큐 없나요? 아저씨 매력 매력이 없나요? 없어요. 매력이 없습니다. 아. 벤스가 더 매력 있지 않나요? 84년생입니다. 그 벤스가 트럼프를 보완해 줍니다. 벤스는 점점 정치를 배워가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좀 이해를 했는데 월스는 등장하자마자 민주당을 하나로 또 응집시켰잖아요. 그야말로 존재 자체로도 민주당을 도와주고 있다. 밖에서 해리스를 시위 지지해주고 벌이고 있습니다. 밖에서.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로 응집 안 했습니다. 여론조사 수치가 또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다음에는 누가 더 호감이고 비호감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죠. 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앙골라 골방보다 캡틴 아메리카 스튜디오로 오니 어떠세요? 좀 실감이 나세요? 데뷔가? 아 진짜 저희 뭔가 아파트 대단지로 이사가고 진짜 뭐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네요. 진짜 여긴 뭔가 쾌적하고 조명도 빵빵하고 눈을 못 뜨겠어요? 네. 다들 얼굴이 균티가 납니다. 아, 네. 네. 해리스 화이팅! 파이트. 알겠습니다. 9월 3일 방송 시작 전까지 잘 준비해 보도록 하시고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관부 외치면서 저희는 이제 9월 3일 첫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 구호 외치면서 우리 끝내볼까요? 캡틴! 아메리카! 이거 진짜 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